네, 이번 시간 잡아놓은 제목은 이별과 상실 뒤에 남은 기억을 더듬는 사진과 글. 네, 그래서 소피칼의 시리남품은 실연을 당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글과 사진을 활용한 케이스고 이제 아무도 다만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를 모티브로 삼은 김현수 작가의 소설과 그리고 홍진호 작가의 사진 작업을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따로따로 개별적인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출판사에서 사월에 놓여서 그 사진과 소설을 결합한 형식으로 사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우선 시리 납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절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 외국에서 나온 그 책 거의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복각해서 나온 책이라서 소피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책들이 뭐 포토 에세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실은 개념 미술 관점에서 작업을 먼저 했고 그걸 전시관에서 소개한 다음에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책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소피칼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유명한 개념 미술가로 통용이 되고 그리고 어, 상당히 미술사적으로 위치가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 미술을 할 때는 되게 조금 어려운 개념 미술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호피탈이 활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에는 좀 개념 미술이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70년대 초 중반까지는 언어적인 것, 논리, 뭐 개념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논리적인 결함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좀 다시 사유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미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을 반등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념 미술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주 현학적이고 아주 어려운 내용의 작품들이 나오다가 그것이 수그러들면서는 반대로 아주 수공예적인 작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개념 미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 뭔가 되게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면서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다든가 혹은 소피팔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내용, 그 쉬운 내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보다 자신의 삶과 일상 속에서 아주 밀착되어 있는 어떤 주제나 대상, 어떤 자신이 경험했던 바들, 자전적인 이야기 등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술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피칼 같은 경우는 개념 미술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떠올리는 어려운 형태의 작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미술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 그런 조세프스의 그런 작업이죠. 미술관에 의자가 있고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텍스트가 있는 것. 그래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와 실물 사이의 어떤 개념의 차이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개념 미술로서의 어떤 어려운 형태의 미술이 아니라 비교적 보면 쉽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뭐 허구냐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죠. 이제 그녀가 많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만 그것이 진실임을 밝혀주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를 실제와 허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피칼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는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넘나드는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에서 출발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타자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많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소피칼은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과 사적인 감정들의 작업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현실적인 삶과 예술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갖고 마치 장난치듯 하다.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추억이나 감정 혹은 기억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이것을 작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일단 자신이 어떤 뭐 연인에서 벌어졌던 이별이나 이런 것들 되게 아주 사소한 자신의 것들을 되게 끄집어내는 동시에 그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타자의 그런 내밀한 이야기도 같이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마치 교환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시든 아픔의 후반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환일기의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실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더욱더 예술이라는 어떤 특정 장르에서 다뤄야 할 어떤 주제나 소재나 어떤 대상들이 있었는데 소피칼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를 무너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뭔가 좀 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뭔가 담론을 다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강했던 시대에 아주 사소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이제 소피칼의 작업에서의 또 어떤 예술사적 의의는 그런 예술과 일상의 어떤 경계를 희석시키거나 엷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도 소피칼 작업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피칼의 작업은 늘 언제나 그 약간 어떨 때는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출증 같은 느낌의 그리고 관용증적인 부분도 있죠. 타인의 어떤 은밀한 부분까지 보려고 하는 부분. 그녀의 작품 안에는 자신의 일상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는 노트증의 경향과 타인의 사생활에 침입하여 은밀하게 엿보는 듯한 간헐증에 상반되는 두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에 그녀의 작업은 하나의 게임처럼 대상을 포착해 뒤따르며 사진을 찍고 대상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를 작업으로 전환시킨다. 작가로서의 그녀의 태도는 마치 사료 탐정과 동일하다. 네, 그래서 그 앞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진 그 이야기가 진실과 허구를 넘나들고 그 이야기는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이야기를 마치 교환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들도 막 드러내고 반대로 타인의 이야기도 너무 또 어떨 때는 너무 짓궂게 막 쫓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소피 칼이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들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소피 칼은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소피 칼의 작업에서 보여주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바로 사라짐과 부재라는 주제와 연결된다. 일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소중하다.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일상 속에 공존하는 부재의 기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 가벼운 일상의 사소함도 소피칼의 눈길에 손끝에 걸려들면 경쾌함은 유지된 채 깊이를 갖게 된다. 아마 소피칼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거나 어렵거나 무겁지 않은데 그래도 가볍고 뭔가 톡톡톡톡 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고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하찮게 그지없는 물건들로부터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재구성하려는 것, 눈만 감으면 쉽사리 사라질 수 있는 사소한 일상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소피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못한 것을 나는 말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녀에게 사진이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글은 존재가 사라진 부재의 빈자리를 채운다. 그녀는 부재와 사라짐에 의해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는 것 또는 잡을 수 없는 시간과 붙잡을 수 없는 사람, 사라지는 시간과 떠나가는 사람을 영원히 둘 수 있는 것을 추억이라고 보며 이를 자신의 작품 속에 부여한다. 어떻게 보면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주변에 어떤 떠나가는 사람들,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완전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붙잡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겠죠, 현실에서는. 누군가는 언제나 다 사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더 스스로 내밀하게 기억할 것인가 그런 것이 소피칼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런 2017년에 나온 책은 이런 형태였고요. 네, 그리고 올해 나온 책은 이런 전혀 물성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이 책에 실렸던 사진과 글은 소설은 그대로 실려 있고 거기에 이제 김현수 소설가가
다시 쓰는 일기 뭐 그런 제목에 2014년의 일기를 2023년에 다시 쓰는 이유라고 해서 이제 산문 형태, 에세이 형태, 예, 우리가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요새 지금 김현수 작가가 주로 지금 테마를 잡고 있는 게 미래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테마들을 가지고 요즘 최근에 소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토록 평범한 미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형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기억할 수 있고 미래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현재는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관념을 뒤트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아마 첫 소설이 이거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느라는 김현우 작가의 소설.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홍진원 작가가 제주도에서 작업한 작업이 두 개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그럴까 되게 보기 불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가로로 있고 그리고 텍스트는 소설은 되게 얇은 종류의 세로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 쓰기가 익숙하지도 않고 되게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다가 사진을 좀 볼만하면 갑자기 세로 쓰기로 텍스트가 딱 가로막고 그리고 세로 쓰기로 되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좀 몇 장 보다 보면 또 다시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사진과 글을 다룰 때 편집하거나 책을 만들 때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 책은 의도적으로 사실은 독자를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진을 매끄럽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글도 매끄럽게 보지 못하고 멈추게 만들어요. 그 약간 독서를 고되게 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김현수 작가의 소설이 계속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세 명의 사람들이 10년 전의 이야기에 서로 다른 서로 희미한 기억을 맞춰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기억이라는 게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은 채 끝나고 그리고 홍진원 작가의 작업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빈 풍경들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쪽에 기억을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원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되게 고된 과정이고요. 그 홍진원 작가의 그 세월호 모티브로 해서 제주도에서 빈 풍경을 찍는 것도 사실은 되게 고된 작업이죠. 예. 그래서 그 두 작업의 고됨이 예, 독자들이 책을 만나는데도 되게 고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의 아주 탁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아직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판형도 작아지고 그래서 그런 장점은 사라졌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현수 작가의 소설이 아닌 좀 더 김현수 작가의 직접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약간 후일담 같은 글들이 또 첨가되고 그리고 앞서 먼저 나온 책에는 다분히 제주도의 풍경 중심으로 텅 빈 풍경들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홍진원 작가가 플래시백해서 되게 그 안산과 제주와 광화문과 이런 걸 오가면서 그 당시에 세월호와 관련된 풍경들을 찍고 또 기록했던 일지 같은 것들이 또 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되게 후일담이 풍부한 예, 책으로 다시 재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책이 사실 두 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무거운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긴데요. 그래서 홍진원 작가의 사진 작업 제목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김현수 작가의 단편 소설이 다만 한 사람이 기억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진은 되게 풍경,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없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속에 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왜 찍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어, 그 사진이 어느 가족 앨범 안에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꺼내보는 게 너무 무섭죠. 두렵죠. 왜냐하면 제 기억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기억을 확증하는 담보하고 있는 그 사진도 존재하는데 지금 그 사진을 찍어줬던 사람과 그 사진을 찍은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억이라는 것이 진짜 사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진짜 그대로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앨범을 못 찢어서 보는 건 그 사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보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사진도 필요하고 그 사진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존재들, 타자들, 네, 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도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모든 순간 모든 장면을 찍고 기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늘 언제나 불완전한 기억과 그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 기억 못하고 죽을 때 기억 못하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AI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숙명은 자신이 태어날 때와 자신이 죽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은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만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없는데 정작 본인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죠. 이 책이 다분히 앞서도 뭐 소설에서는 그 희미한 기억을 다시 복원하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어쨌든 그 빈 풍경들을 애써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고된 모습들이 계속 겹쳐지는 어떤 음, 그런 책에다가 이제 독서도 되게 보기 힘들게끔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도 음, 소설은 끝내 완벽하게 기억이 복원되지는 않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각들의 기억들이 그 사람을 사소하게 배에서 멀미를 버티게 하거나 혹은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살아가게끔 한다거나 어떤 힘이 돼줘요. 서로 보완하면서 부족한 불완전한 기억들을 서로 메꾸면서 그러면서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사소한 변화로 시작해서 어떻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점쳐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어, 홍진원의 작업은 저는 계속 보면서도 계속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많이 생각이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참 보면서 이 작업이 너무나 작가로서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쨌든 부재의 공간에 계속 선명 풍경을 찍는 것의 헛헛함, 부질없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에, 그 의미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계속 힌트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홍진호 작가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술자리에서. 그 작업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홍진원 작가가 한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이 너무나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나이브하다 그럴까? 낭만적이라 그럴까? 저는 어 그게 너무 그러니까 무딘 것처럼 느꼈어요. 이 작업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나 뭐 할 만한 이야기들에 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대답이 뭔가 뭉툭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다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좀 글을 쓸 기회가 있어서 그때 글을 쓰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그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쩌면 이건 이 풍경 부재한 풍경, 텅빈 풍경을 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홍진원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애도 의식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현수가 말하는 낙관론자가 된다. 글을 쓰면서 점점 그런 이야기도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오늘은 네, 결국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두 번의 시간이었고요. 뭐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짧은 시간 동안 네 권의 책을 보게 됐는데 그 네 권의 책 속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네 권의 책이 되게 보시면 좋을 책이기 때문에 이 책들 좀 물론 절판이 있긴 하지만 구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